안녕하세요. 기태영입니다. 자, 우리 스텝 1.5 어법의 완성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2초 펴시면 되고요. 이제 품사 부분 오늘 싹 다 끝낼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일단 출제 유형 한번 보죠. 용언과 관련해 가지고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품사 부분에서는 품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관형사와 수사, 그다음에 관형사와 용언 이런 것들 구분하는 기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품사의 통용 이런 것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단어 형성 방식 우리 왜 파생어, 합성어 이런 것들 배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파생어와 관련해서 접두사의 세부적인 의미. 그다음에요.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 파생 전미사. 이건 좀 고급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통사적인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구분하는 거. 그리고 복합어의 구조. 자, 하나씩 뒤에서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교재 52쪽 한번 보시죠. 용언의 활용은 어렵지 않죠.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 어간에 어미 붙여서 형태 변화하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 이런 것들 가볍게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용언의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용언의 활용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 활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어간 어미가 바뀌지 않거나 여기서는 B가 중요하죠. 자,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변하는 형태가 동일한 거. 그래서 변화 양상이 보편적인 거 이런 것들도 규칙 활용의 범주로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는 거. 어간 리을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 배웠죠. 용언 어간의 리을은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합니다. 이게 뭐예요?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받침 리을인 어미 그리고 종결어미 오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규칙 불규칙 구분할 때 일정 조건하에서 항상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는 거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간 끝모음 의가 탈락하는 것도 이거 규칙 활용 범주가 되는 거죠. 어간의 끝모음은 어떤 조건하에서 탈락하죠? 그죠?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일정하게 탈락하고요. 자, 일상적으로 잘 쓰기는 하는데 요거 단어의 기본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4개 담그다, 담구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 했을 때 들르다. 그죠? 그 다음에 문을 잠그다. 그리고 시험을 보다나 큰일을 겪다라고 했을 때 치료다 같은 거. 요 4개 어휘는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규칙 활용을 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글 맞춤법에서 어휘의 표기 문제로도 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왜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 그랬을 때는 들르다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듣다의 피동사. 그죠? 예,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다라고 했을 때는요. 듣다의 피동사 들리다를 쓰게 되는 거죠. 나머지 어휘들은 이를테면 담구다 같은 경우에 담구다라는 어휘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잠그다와 관련해서 잠구다라는 어휘도 아예 없고요. 치료다와 관련해서 용언 중에 치루다라는 어휘도 아예 없어요. 다만 이 들르다와 들리다 같은 경우는 의미 따라서 다르게 써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모음 조화에 의한 어미 변화는 상식적으로 잘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심화 플러스 잠깐 보죠. 53쪽이에요. 자, 의문론적 이 형태에 따른 어미 변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왜 어미 중에 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어미들이 있었죠. 그죠? 물론 이제 한국인이면 상식적으로 잘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거 어떤 어미를 봤을 때 매개 모음, 그러니까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첨가하는 모음이죠. 매개 모음 의가 들어간 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왔을 때 한번 우리 받침 있는 용언 가지고 활용해 보면 돼요. 이를테면 보세요. 감으로라고 했을 때 무로와 짝을 이루는 어미가 있는가? 이거 먹다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먹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침 있는 용어 먹다 같은 거에 활용해 가지고요. 의가 들어간 짝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환기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잘 써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래서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조심해야 되죠. 그냥 자음이 아니라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의가 들어간 형태 어미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을 때 의가 들어간 형태 어미가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의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 어미가 쓰인다라는 거.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 활용의 범주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다만 선생님 이거 이렇게까지 외워야 합니까? 대다수 본능적으로 잘 쓰는데요. 일부 어휘에서 살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예전에 출제된 건데
차를 밉시다가 맞아요? 미릅시다가 맞아요? 이거 우리 헷갈리지 않죠? 당연히 차를 밉시다가 맞습니다. 이런 거 볼 때 그냥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냥 외워서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형부터. 우리 왜 용언의 활용과 관련해서는요. 기본형 잡고 어간어미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밉시다 혹은 미릅시다.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밀다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미 뭐가 붙어야 되죠? 비읍시다와 읍시다 중에 지금 리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의가 안 들어간 비읍시다가 붙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왜 어감 받침 리을은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비읍시다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감 받침 리을을 탈락하고 남아있는 어간 미에다가 어미 비읍시다 붙어서 차를 밉시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모든 어휘는 아니지만 이런 어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 그죠? 특정 단어에서만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차피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간이 바뀌는 거, 어미가 바뀌는 거,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거.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다만 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요거 이제 18년 9까지 9급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19년인가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이 바뀌느냐, 어미가 바뀌느냐 아니면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느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딱 이제 서울시하고요. 국가직에서 딱 두 차례 출제가 됐었는데 뭐 경찰 이런 거 다 빼고요. 일단 우리가 대부분의 불규칙 활용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원리상으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 중에서 대다수의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나 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여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A 쪽에. 어간이 바뀌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시옷 불규칙. 어간 받침 시옷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어간이 바뀔 때는요. 그죠? 어간 쪽에 바뀌기 전에 의문의 명칭을 땁니다. 이거 해볼게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보세요. 짓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씁니까? 지어 해가지고요. 어간 쪽에 시옷이 탈락했죠. 불규칙 활용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아나오 붙여보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 이런 거요. 보세요. 시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는 어간 쪽에 디귿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어간 쪽에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돕다 같은 경우에 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아 붙였을 때 도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아는 그대로 있고요. 어간 받침 비읍이 오, 반모음 오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중 모음 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르 불규칙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부르다 같은 거 얘도요. 자, 어간 그죠? 어간의 끝 르가 음절 르가 아어를 만났을 때 결과적으로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부르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이면 이런 활용은 잘 해요. 불러 해가지고요. 어간의 르가 리을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불규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푸다 하나뿐이에요. 푸다에다 어 붙이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간의 우가 탈락하게 되는 거죠.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요. 아나 어 붙여서 원리로 점검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우루사 대박이라고 그냥 외웠죠. 그죠? 제가 뭐 여기에 PPL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불규칙, 르불규칙, 시옷불규칙,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한국인의 피로회복제죠. 그다음에 심화 플러스 보시면 비읍불규칙 용언 같은 경우에 어감 받침 비읍이 이제 오, 우로 바뀌는데 쉽게 정돈할게요. 자, 요즘에 세부적으로 안 나온다고 했죠. 자, 이를테면 곱다나 돕다 같은 경우에만 이제 어가 붙었을 때 고와 도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외에 비읍불규칙 용언들은요. 이 아나 어가 왔을 때 다 워로 적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같은 경우에 우리 아름다와라고 얘기해 본 적 없죠.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53쪽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쪽 한번 볼게요. B.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었을 때는요. 그죠? 바뀐 이후에 어미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죠? 바뀐 이후에 뭐 원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를테면 보세요. 하다 같은 경우에 그죠? 알파벳 B 쪽이죠. 자, 하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다에다가 어미 아 붙이면 어떻게 써요? 하여 해가지고요. 어미가 여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러 불규칙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얘도 어간의 끄듬절이 느이기는 하지만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푸르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푸르러 해가지고요. 어간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미어가 러로 바뀌죠. 그 다음에 오 불규칙이라고 해서 우리 왜 그죠?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라는 단어, 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맛하고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때는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가 붙으면 다 오 해가지고요. 어미 그죠? 아라가 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미가 바뀌는 거고요. 선생님 이거 어간 받침 리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우리 왜 종결어미 오 앞에서 어간의 리을이 탈락하는 건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니까 얘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은요. 히읗 불규칙 용언 하나밖에는 없어요. 이를테면 시 부분이죠. 자, 파라타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아 붙이면 어떻게 활용됩니까? 여기에 그죠? 파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간 받침 히읗도 빠지고요. 어미 아가 에로 나타납니다.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것은요. 히읗 불규칙 용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우르사가 자 말도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대박 나니까 여럿이 오 자 죄송합니다. 감탄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쑥스럽고요. 되게 그 자괴감 느껴집니다. 되게 자괴감 느껴지는데 어쨌든 어간이 바뀌는 거 우 불규칙, 르 불규칙, 시오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그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거 여 불규칙, 러 불규칙, 오 불규칙. 어간어미 다 바뀌는 거 히읗 불규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불규칙 활용과 문법적으로 시험의 형태론적 이 형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형태로는 쉽게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특정 단어에서만 형태가 달라지는 걸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왜 좀 전에 그죠? 잡다의 명령형 종결어미 잡아라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달다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달아라가 아니라 다오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나 어라가 달다라는 특정 단어에서만 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은 똑같은데 특정 단어에서만 형태가 달라지는 짝을 우리가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해요. 그냥 이런 거구나 알아두시고요. 현재까지 시험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6번에 어미 한번 보죠. 어미 누이 알고 있어요. 어말어미. 그죠? 용언 맨 끝에 붙는 거고요. 자, 어말어미의 종류 한번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문장을 끝맺어주는 종결어미.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억지로 외울 필요 없죠. 한국인이라면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다 본능적으로 구별해요. 그다음에 연결어미라는 게 있어요. 문장이나 단어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결어미 중에 대등적인 연결어미 그러면 우리 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때 쓰이는 거고요. 종속적인 연결어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연결어미라는 게 본용언과 보조용언 연결할 때 쓰이는 거고요. 물론 같은 형태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대등, 종속, 보조적 연결어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역시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거의 묻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거 그냥 문맥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전성어미. 이거 전성어미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용언의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전성 바꿔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면 명사처럼 바꿔주는 거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면 뭡니까? 관형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관형사형 그랬으니까 관형사처럼 바꿔주는 거죠. 얘는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어미 중에서 그죠? 어말어미 중에서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애들은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자, 얘도 부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부사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도록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심화 플러스에 전성어미와 품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먹다라는 동사에다가 고라는 어미 붙인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성어미도 어쨌든 뭐예요? 어미니까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든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든 기능은 바뀌지만 뭐가 바뀌지는 않습니까?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예문 보면 책 읽기라고 했을 때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지만 여전히 품사는 어미 붙어서 형태 변화만 한 거지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품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서라말 어미는요. 어미 중에서 어말 어미 바로 앞에 붙는 거 얘기하는 거죠. 서라말 어미의 쓰임은 어렵지는 않아요. 56쪽 보세요. 그죠? 그래서 뭐 시제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높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왜 그 서너말 어미 중에서 현재 시제 서너말 어미 니은이나 느는요 형용사에 결합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식어 한번 가보죠. 그죠? 수식어 한번 볼 겁니다. 수식어 보시면 제가 이거를 지운다는 게 잘못 옮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우리 왜 관형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체언을 꾸미는 의미를 갖는 건데 국어 범주에서 관형사 범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성상, 지시, 수, 관형사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관형사의 형태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헌, 묻, 여러, 그다음에 옛, 순, 갖은, 온갖, 이그저, 이런 그런저런, 무슨, 어느, 어떤, 한두, 서너, 모든, 여러, 첫 이런 것들 다 관형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특징 한번 보세요. 특징에서 중요한 건 관형사는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 조사할 때 배웠지만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종류는 가볍게 보시고요. 오히려 품사 구분하는 문제로 나왔을 때 이 관형사와 품사 구분이 헷갈리는 게 있죠. 우리 보세요. 일단 1번에 심화 플러스 보는 거예요. 관형사하고 수사. 얘네가 어떤 범주에서 헷갈리냐면 수사 자체는 원래 수량이나 순서 나타내는 거고요. 관형사 중에서도 수 개념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하셔야 되죠. 자, 배웠던 거 응용하세요.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요. 반면에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죠. 우리 조사 결합의 여부 따질 때 대표적인 이가나 을 같은 거 붙여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거기 예문 보면 귤 한 개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수 개념과 관련되어 있지만 얘는 항상 체언 앞에서 수적 의미로 체언을 꾸밀 때만 쓰이기 때문에 관형사예요. 그리고 이가 을 같은 조사 결합할 수 없죠. 반면에 귤 하나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귤 하나를 주세요라고 해가지고요. 조사 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수 개념과 관련된 단어의 밑줄 치고 품사를 물을 때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뭐예요? 조사 결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래서 수 관련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조사 결합이 안 되면 관형사고요. 하나처럼 하나를 주세요라고 해가지고요. 조사 결합이 가능하면 수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관형사와 용언 이 범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구별하는 게 왜 필요한가요? 우리 왜 용언에서 방금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여서 활용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관형사 자체인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요. 기준 잘 잡아보세요. 지금 보시면 관형사와 용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관형사는 불변어. 그죠? 용어는 뭡니까? 가변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금방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이런 거죠? 뒤쪽에 체연 수식하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 물었을 때 이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일단 기본형이 있고 그죠? 가변어이면 용언의 범주에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죠? 형태 자체가 그걸로 고정돼 있으면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예로 한번 보죠. 새 신발. 이는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무슨 세다라는 기본형이 있고요.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변어이면서 체형 꾸미니까 관형사입니다. 그다음에 가진 고생의 가전도 마찬가지로 반면에 새로운 신발 같은 경우에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새로운 신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요거 기본형 뭐가 있죠? 신발 꾸미지만 새롭다라는 기본형이 있고 여기에 어미 은 붙어서 활용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가변어니까 기본적으로 품사체계는 용언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용언인 건 알겠는데 형용사 동사 어떻게 이러면 이제 등짝 스매싱 들어가는 거죠. 정말 때리려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배웠어요? 그죠? 동사의 핵심적인 특징.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니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새롭다라는 기본형에 새롭는다가 안 되니까 당연히 용언 중에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지는요 이런 거죠. 가지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가지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니까 용언의 범주에서에는 동사가 되는 거죠.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죠? 자, 수 개념 관련된 단어의 밑줄을 치고 품사무로 쓸 때는 조사 결합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죠? 그다음에 체언 꾸미는 단어의 밑줄 치고 품사무로 쓸 때는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이 순서만 잘 지키시면 되고요. 다만 거기서 주의 살짝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예전 기출문제 풀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헌이라는 단어에 이를테면 뭐 헌구두나 헌집했을 때 헌 같은 경우에 이거 비슷한 의미의 헐다라는 용언이 있고 여기에도 어미 니은 붙으면 어감 받침 리을 탈락해서 헌이라고 쓰일 텐데 왜 얘는 우리가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죠? 헐다라는 거 활용해도 헌 이렇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국어 사전에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헐다라는 단어를 어미 니은 붙여서 헌이라고 활용하는 용례가 없어요. 그래서 낡은이라는 의미의 헌은 그냥 관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57쪽 보시면 부사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부사는 꾸미는 범주가 참 넓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 부사가 있고요. 다만 부사 개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요거 품사 구별할 때 되게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몹시라는 의미의 대우, 되게, 된통 같은 경우는 요거는 부사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언 되다의 활용형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몹시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죠? 뭐 이를테면 오른쪽에 보조란 보세요. 몸살로 며칠간 되게 알았다, 되우 알았다, 된통 알았다 이렇게 쓰일 때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특징은 가볍게만 보시고요. 다만 이제 특징에서 리을 한번 보시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거기는 하지만 다른 체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형사라든가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걸리적거리는 게 뭡니까? 이런 선생님, 부사가 체언을 수식한다고요? 우리 왜 품사 중에 기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애가 뭐가 있어요? 관형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의문 가지셔야 합니다. 그죠? 종류는요, 예전에 경찰 국어에서나 가끔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분부사, 문장부사 됐고요. 됐고요. 다만 심화 플러스 부분에서 이 의문을 해결해야 되죠. 선생님,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때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는 관형사예요. 근데 부사가 체언까지도 꾸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암기할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부사 중에서 체언까지도 꾸미는 애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겨우, 바로, 아주 특히. 제가 이런 것들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그 제 강의로 이제 모 학원의 강사들도 제 강의 보면서 공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알려줄게. 이거 보면 돼요. 내가 힌트 주는 거야. 그죠? 선배가 요거 표준 국어 문법론 얼마 안 됩니다. 뭐 내년부터 어차피 문법 문제 그죠? 외워서 푸는 거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어 강사라면 좀 알아둬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돼요. 읽는데 오래 안 걸려요. 뭐 이 정도 두께 몇 페이지지 이거? 전 다 읽은 표시 있죠? 자랑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몇 페이지 안 돼요. 69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맘먹고 전공자는 하루 잡아서 한 2시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거요, 요거. 그래서 그 제 강의 보면 저도 축약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들은 요런 책들 봐야 되죠.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 25년 DB에서 딴 얘기 하는 겁니다. 요 책. 요 책. 예. 이거는 자세히 안 보여드렸어요. 그죠? 아,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품사 물을 때 겨우 바로 아주 특히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품사 물을 때는 무조건 뭐로 보면 된다? 설령 체언을 꾸미는 용례로 나오더라도 부사로 보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독립원 감탄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시죠. 감정의지, 입버릇, 더듬거림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독립원 중에 감탄사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어, 그죠? 이런 거 성분에서 구별하는 거 그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요. 보편적인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얘는 읽고 끝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2차 시 수업의 4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